그러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발이 뇌를 자극해가지고 생산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예술적인 생각, 풍성한 감성, 기발한 생각, 천재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재들은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칸트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인슈타인이 산책을 좋아했습니다. 젊은 시절 베른, 스위스 베른의 특허국 심사관으로 일할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말썽꾸러기이기도 했습니다. 베른에서 자기 집 주변 산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905년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 그것은 실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 아인슈타인이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그 생각을 자극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산책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걸으면서 좋은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이 자연의 작동 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인데, 그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사물을 깊게 보니까 그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발명이 아닙니다. 빨리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는 시간은 천천히 간다. 따라서 시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다. 상대적인 것이다. 또 E = mc 자승,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제곱이다. 에너지는 질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질량이 또한 에너지로 바뀌는데,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한다. 힘이 생긴다. 폭발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E = mc 자승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공식이 되어가지고 원자 폭탄과 원자력 발전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이게 이런 산책길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참 산책은 인류 역사를, 문명을 발전시킨 운동력이기도 했습니다. 대자연을 그러면은 우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는 천문학자들의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학문이 궁극적으로는 천문학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의 원체는 우주입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45억 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 지구입니다. 그 지구 속에서 인류가 태어난 것은 불과 600만 년 전입니다. 그러나 600만 년 동안 인간은 생모리츠 이런 도시를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멋있는 생활을 하고, 무엇보다도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이 지구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주의 신비, 자연의 원리, 모든 사물의 본질, 이런 것을 알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재들이죠. 천재들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요사이 아인슈타인 전기를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보니까 무한대의 비밀을 안 남자라는 멋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30대 요절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분으로 알려진 라마누잔, 인도의 라마누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악보를 쓰면 그것을 정서하는 여자와 베토벤과의 관계를 아주 쉽게 재밌게 그린 영화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라마누잔, 베토벤, 아마 모차르트, 뉴턴, 이런 사람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한 사람이죠. 또는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신이라고 하면은 예수, 마호메트, 스카모니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 존재, 그걸 섭리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베토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에 따르면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작곡을 하는 게 아니다.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리고 라마누잔이라는 이 시대의 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어떻게 그 어려운 수학 공식을 풀고 만들어냈느냐고 하니까, 교수님,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고 나면은 신이 와서 내 혓바닥 위에 그 공식을 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고 무엇보다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공식은 E = MC 자성처럼 너무나 간단하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이 천재들의 이야기, 우주의 가장 깊은 곳을 본 인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신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우주, 생물이죠. 이 자연, 이 구름, 나무, 야생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연하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주사위 던지듯이.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이런 대자연을 느끼고 즐기고 탐구하고 아름답게 지켜내고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근사한 자연을 봐줄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여행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많이 합니다.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입니다. 온몸으로 하는 독서입니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책의 첫 페이지만 계속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특히 한국의 이 째째하게 노는 지식인들, 그 중에서도 배운 지식인 그룹으로 들어가는 이 교양 없고 지식을 흉기처럼 사용하는
나물 깎아내리면 그만큼 자기가 올라간다고 착각하는 이런 인간 부류의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하면은 어떨까요? 자, 저기에 이제 걸어 내려오다 보니까 절경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생모리츠 호수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감상합시다. 생모리츠 호수입니다. 생모리츠 호수. 이 산의 높이는 2,900m입니다. 생모리츠 호수를 향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